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이름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인데 이름이 기니까 한국 타이어로 줄여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항상 신고가를 강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타이어가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강세 구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황과 관련해서 그쵸? 업황도 살아나고 있는 과정에서 왜 현대차와 기아차보다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3%대 강세에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이런 쪽에서 강세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하고 좀 이렇게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분돼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틈새를 노릴 수 있다. 틈새를. 그쵸? 그 틈새를 노릴 수 있고 무엇보다 추가적으로 시세가 가능한데 실적의 증가 추이나 그리고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국내에서는 넘볼 수 없는 1등입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 신제품이 키너지예요. 키너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게 키너지 EX고 그리고 요번에 나온 게 키너지 ST AS입니다. AS 요것에 대한 그쵸 요 신제품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키너지 EX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타이어 중에서 그 국민 타이어라고 불리울 만큼 많이 팔렸거든요. 그쵸. 근데 요걸 금호에서 그 비슷하게 만들어서 치고 들어왔는데 요걸 누르기 위한 작업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거의 한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거의 압도적인 그쵸 거의 없어서 못 팔 정도의 그 정도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 타이어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앞으로 자동차 업황이 살아나는 이 과정까지 한국 타이어의 주가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 상승폭을 비례해서 본다면요. 급등주, 그쵸? 코스닥에 있는 급등주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익 금액 측면에서는 그쵸?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간은 동일합니다. 그 기간은 무조건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업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죠. 그쵸. 현대차를 보면 정확하게 그쵸. 한국 타이어가 늦게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늦게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 구간에서 그쵸. 가격 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이미 신고가를 만든 구간은 8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8월 달부터 현대차의 시세는 꺾였습니다. 근데 현대차는요. 신차를 팔아야 돈이 되죠. 그쵸. 그리고 중고차를 진출하는데 그 중고차 진출한다고 해서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들도 개인이고 중고차에 대한 그 판매하는 사람들도 개인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과정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서비스는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고차 사업부 자체가 개인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더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 측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거기서 낸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큰 좋은 성과는 내지 못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원래부터 현대차는 실적 자체가 신차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는 기본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금리가 높죠. 그렇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신차에 대한 출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금리가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금리는 언제 낮아질 거냐 요 내용만 남아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신차 출고가 늘어나면 한국 타이어에 대한 호재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고차 판매를 더해서 그렇죠. 중고차 지금 출고가 돼 있는 차들도 타이어는 계속해서 소모품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는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실적을 확인하면 정확히 나옵니다. 자, 2020년도에 2조 3천억 그쵸 21년도에 6조 6천억 22년도에 9조 8천억 23년도에 15조 3천억. 자,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그냥 보겠습니다. 그냥 너무 길지 않게 볼게요. 그쵸. 6만 원대에서 쭉 빠져서 3만 원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나서 4만 5천 원까지 지금 50% 정도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끝. 그리고 나서는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주가는 선반영을 합니다. 선반영이 뭐냐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면서 가격이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승 때만 그럴까요? 하락 때도 그렇죠. 그렇죠. 자, 자동차 업황이 살아나야 타이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납니다.
왜? 신차에 대한 마진율이 가장 높으니까. 그쵸? 아무래도 유통 과정에서 넥센이나 금호보다는 한국 타이어가 마진율이 높겠지만 한국 타이어도 어느 정도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은 건 신차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진율이 가장 높은 건 신차 업황이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신차 업황이 살아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차는 약간 주춤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업황 자체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그쵸? 소모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타이어는 가장 중요한 소모품 중에 하나다. 그쵸? 그리고 국내 타이어에 대한 인식 자체도요,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더 쓰게 되는 것도 여기 나오는 실적의 증가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순위가 많이 올라갔어요. 10위권 안에 들어왔고요. BMW나 벤츠에도 출고 타이어로 장착이 돼서 나오는 정도까지 기술력이 높아졌습니다. 그쵸? 미쉐린이나 피렐리 같은 그쵸? 원래 있었던 고급 브랜드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일반 세단에서는 차이가 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가격 전략을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그쵸? 그 가격 전략은 철저하게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고요. 대신에 단기 보유 전략이지만 2주 안에 매도를 하고 나오는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 대신에 많은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실적에 대한 증가폭,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실적이 방어할 수 있는 단가가 이제는 형성이 됐고요. 금리도 다 올라왔기 때문에 신차 수요에 대한 증가도 그쵸? 지금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실제 신차 수요에 대한 업황이 좋아지고 나서는 이미 주가가 다 올라가고 난 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된다. 자, 이 내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 내용을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국 타이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타이어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과정, 왜? 신고가를 갔으니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매물 소화 과정에서는 1주에서 2주 정도의 눌림목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차 수요에 대한 부분은 살아나기 때문에 이건 눌림목 구간에서 그냥 매수하면 되고 돌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 추적할 때도 효율을 높이는, 그쵸? 제가 아까 전에도 무조건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500분이서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단타 그리고 신고가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모두 다 강세를 보이는 종목 기준, 왜? 신고가를 매매하니까. 그쵸?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도 장중에 20% 이상의 수익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11월 20일, 그쵸? 집스앤미디어 8시 50분에 매매 진행이 됐고요. 정확히 시간 보이시죠? 8시 50분에 진행이 됐고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도 25%에 마감됐습니다. 저는 시초가, 그쵸? 장시작 전에 나가는 종목은 단타로 대응을 합니다. 하루에 모든 걸 다 끝내요. 만약에 하루를 더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이렇게 대형주가 뒤에서 받쳐주거나 아니면 상한가를 가거나 딱 두 가지 조건이 아닌 다음에는 무조건 상한가가 아니었을 때 매도한다. 자, 그래서 종가 매도했을 때 시가 대비해서의 수익률이 20% 이상이 됩니다. 물론 매일매일 이런 수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신고가 구간에서 이런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고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했을 때 그쵸? 장기적으로 이런 수익이 지속 가능해진다. 자, 오늘만 볼 게 아니라 제가 어제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제는 시초가 종목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틀 전에 한번 보면 자, 주성 엔지니어링과 메디아나 진행이 됐는데 메디아나 보겠습니다. 자, 메디아나 오늘 14% 하락이 됐습니다. 근데 11월 17일 그쵸? 11월 17일 날 나갔고 자, 보세요. 마이너스 1.9%의 출발을 해서 종가가 9.2%에 끝났죠. 상한가 안 갔으니까 매도했죠. 그쵸? 하루에 10% 이상의 수익 달성에 성공을 했다. 근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저는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는다. 물론 다음날 공략했으면 좋겠지만 지난주 한 수요일 정도부터 목요일 정도까지가 신고가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신고가를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매매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웠고 새로운 종목을 찾은 겁니다.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여기 칩스앤미디어고 오늘도 20%대 수익에 성공을 했다. 근데 이 두 종목의 핵심 로직은
신고가 매매에 있다는 거고요.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쳐가야 추가적으로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식시장에서 가격을 잘 못 잡겠다, 그리고 어느 선에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딱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가겠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금액을 많이 넣을 수 있다. 실적의 증가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커서 대형주니까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5조 6조 정도 하는 이 시가총액을 가지고 대형주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거의 한 중대형주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형주는 그래도 한 10조 이상이 돼야 대형주로 부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20조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도 5조에서 6조짜리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를 갖고 대형주라고 불리울 수는 없지만 한 중급 정도의 변동폭 치고는 변동폭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적 기반에서는 충분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내가 매수를 넣을 수 있는 구간에 왔고요. 그런 가격을 잘 잡았을 때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입니다. 등락률보다 수익 금액을 키워가는 매매를 할 수 있었을 때 내가 나중에 수익을 계속 보면서 수익 금액이 커졌을 때, 그쵸? 전체적인 규모 자체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한국 타이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건 효율을 높이는 건데, 그 효율을 높이는 과정에서는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 그리고 숫자 3 문자 보내면 제가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